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자루입니다. 오늘 수요일 모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잘 보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모떼님 잘 보내셨구나. 귀엽죠? 오늘 받은 팬아트입니다. 너무 귀엽게 잘 그려주셔서 너무 좋네요. 자, 그럼 이제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하러 오셨나요?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페이스트 마지막 부작 5부를 읽어드릴 건데요. 조금 페이스트가 나아지는 상황이 보였었죠. 4부 마지막에. 그럼 이제 페이스트의 전말은 어떻게 될지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강아지의 코 고른 소리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전염병의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후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선뜻 기뻐하지 못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면서 해방에 대한 욕망이 강해진 만큼 신중함 또한 배우게 되어 전염병이 조만간 끝나니라고 기대하지 않는데 더 익숙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새로운 사실을 언급했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커다란 희망이
꿈틀대고 있었다. 나머지 일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페스트 환자가 새로 생겨서 통계 수치가 내려가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에 비하면 별 의미가 없었다. 드러내고 말하진 않아도 누구나 건강한 시절을 은연중에 기다리고 있다는 징조가 나타났다. 그 중 하나로 그때부터 우리 시민들이 관심 없는 척 하면서도 페스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시 구체화될 것인가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지만 사람들은 과거에 누렸던 편의가 단번에 회복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건설보다 파괴가 훨씬 쉽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식량 보급이 좀 개선되면 가장 절박한 걱정거리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들을 하면서도 그 아래에서는 무절제한 희망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터져나왔고 우리 시민들도 때때로 그 사실을 깨닫고는 어쨌든 당장 오늘 내일 해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서둘러 말하곤 했다. 하기야 실제로 페스트가 당장 그 다음 날 멈춘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더 빨리 약해지고 있었다. 1월 초순에는 추위가 이례적으로 매기를 떨쳐서 도시 위의 하늘이 투명하게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때만큼 하늘이 새파랗던 적이 없었다. 얼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던 찬란한 하늘에서 며칠 동안 끊임없이 빛이 쏟아져 도시 전체에 넘쳐 흘렀다. 깨끗해진 대기 속에서 페스트는 3주 연속 계속 추락하면서 완전히 지쳐버린 듯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랑의 경우나 리우에게 왔던 그 처녀 환자의 경우처럼 안성맞춤이던 먹잇감을 놓친다든가 어떤 동네에서는 2, 3일간 병세가 악화되는가 하면 또 다른 동네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월요일에는 희생자를 부쩍 늘렸다가 수요일에는 거의 대부분을 다시 살려주는 시기였다. 그렇게 숨을 몰아쉬거나 서두르는 것을 보면 페스트는 마치 신경질과 무기력증으로 붕괴되는 것 같았고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과 더불어 자기 힘이 바탕이었던 극단적인 수학적 효율성마저 상실하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카스텔의 혈청도 갑자기 여러 번 성공을 거두었다. 의사들이 취하는 조치도 전에는 효과가 전혀 없더니 갑자기 확실하게 효과를 보이는 듯 했다. 이번에는 페스트가 궁지에 몰리고 갑자기 힘이 약해지면서 그때까지 페스트에 저항하던 무딘 무기에 힘이 더해진 것 같았다. 다만 가끔 병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악화돼서 완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환자 서너 명의 목숨을 앗아가곤 했다. 그들은 운이 없는 사람들, 가득한 희망 속에서 살해된 사람들이었다.
격리 수용소에서 나온 오통 판사가 그런 경우였는데 그에 대해 타루는 운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판사의 죽음을 두고 할 말인지 아니면 판사의 삶을 들고 한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염병은 모든 전선에서 물러나고 있었다. 도청의 공식 발표만 봐도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은근히 희망만 주더니 이제는 대중이 믿고 있는 바 승리가 확실하며 병이 진지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까지 했다. 사실 그것을 승리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웠다. 페스트가 왔을 때처럼 그것이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다. 어제까지 효과가 없다가 오늘은 뚜렷한 효과를 보인다고 해서 병에 대한 대응 전략이 바뀐 것도 아니었다. 그저 병이 자신의 힘을 소진했거나 아니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물러가는 느낌이 들었다. 말하자면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거리는 낮에는 여전히 조용했고 저녁이면 외투 차림에 목도리를 두른 군중으로 넘쳐났다. 극장과 카페도 전과 마찬가지로 성업 중이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때때로 미소 짓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거리에서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몇 달 전부터 그 도시를 뒤덮고 있던 어두운 베일에 이제 막 틈이 하나 생겼고 월요일마다 라디오 보도를 통해 그 틈이 커지고 있으며 마침내 숨을 쉬게 되리라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안도감은 아직 솔직하게 표현되지 않은 지극히 소극적인 안도감에 불과했다. 그러나 예전 같으면 기차가 떠났다든가 배가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운행이 다시 허용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어도 믿지 못했겠지만 1월 중순경에는 그런 발표를 들어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 이런 변화가 대단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 미묘한 차이를 통해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굉장한 진전을 성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무리 보잘것없다 해도 주민들에게 희망을 가진 바로 그 순간부터 패스트의 실질적 지배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1월 한 달 내내 우리 시민들이 모순된 반응을 보인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흥분 상태와 의기소침한 상태를 번갈아가며 겪었다. 그러므로 통계 수치가 가장 희망적이었던 바로 그 시점에 새로운 탈출 시도가 몇 번 있었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 탈출 시도 때문에 당국은 크게 놀랐고 그 시도들이 대부분 성공했기 때문에 경비 초소에서도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 시기에 탈출을 감행한 사람들은 사실은 감정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패스트 때문에 심각한 회의에 빠져 있었고 그 회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희망도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패스트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패스트의 기준에 맞춰 살고 있었다. 그들은 사건의 흐름에 뒤처져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 특히 그때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살아온 사람들 중에 살아온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유폐 생활을 하며 시리에 빠져 있다가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자 흥분되고 초조한 마음에 불이 붙었는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혹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그리던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공포심에 사로잡힌 것이다. 여러 달 동안 강끈과 유배를 겪으면서 변변치 않으나마 끈기 있게 기다리며 참아왔는데 그렇게 희망이 생기자마자 공포나 절망에도 끄떡하지 않던 태도가 무너져 버렸다. 그들은 패스트의 보조를 끝까지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패스트보다 앞서려고 미친 듯이 서둘러댔던 것이다. 더욱이 바로 같은 시기에 자연 발생적으로 낙관적인 징조가 몇 가지 나타났다. 물가가 현저히 하락한 것도 그 중 하나였다. 순수하게 경제적인 인생은 생각대로 안 된다님 어서 오세요.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현상을 쉽게 설명할 수 없었다. 곤란한 상황은 변함없었고 검역 절차도 시의 출입문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식량 보급도 개선된 점이 전혀 없었다. 그런 동향은 순전히 정신적인 것으로 마치 패스트가 쇠퇴하면서 여기저기의 반향을 일으키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전에는 집단 생활을 하다가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지내야 했던 사람들 사이에도 낙관주의가 퍼지기 시작했다. 시내에 있는 수도원 2곳이 복구되기 시작했고 공동생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군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텅 비어있던 병영들로 군인들이 다시 집결했다. 그들은 정상적인 주둔 생활로 복귀했다. 그런 것은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징조들이었다. 1월 25일까지 주민들은 드러내진 않았지만 이처럼 은근한 흥분 속에서 지냈다. 그 주에 이르자 통계 수치가 매우 낮아져서 도청에서는 의사협회의 자문을 거쳐 질병이 근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공식 발표문에는 시민들도 기꺼이 동의하겠지만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시의 출입문을 향후 2주일 동안 계속 폐쇄할 것이며 예방 조치도 한 달간 더 유지될 것으로 덧붙였다. 그 기간 중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재발 징후가 보이면 현상 유지는 계속되며 그 조치를 그 이상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추가 항목을 형식적인 문구로 간주했다. 그리하여 1월 25일 저녁에는 즐겁고 흥분된 분위기가 도시를 가득 채웠다. 도민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도지사도 이전처럼 등화 관제를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차고 맑은 하늘 아래 불 켜진 거리로 시민들이 떠들썩하게 웃으며 무리를 지어 쏟아져 나왔다. 물론 많은 집들의 덧문은 여전히 닫힌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이 환호하며 보낸 그 밤을 침묵 속에서 보낸 가정도 많았다. 그러나 상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른 가족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침내 사라졌기 때문에 또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더 이상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 순간에도 병원에서 패스트와 싸우는 환자가 있는 가족, 예방격리소나 자기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앙이 끝난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재앙이 끝나기를 바라는 가족들은 두말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었다. 그런 가족들도 분명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희망을 예비로 비축해 두자 했고 정말로 그럴 권리가 있을 때까지는 그것을 꺼내 쓰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고 있었다. 모두들 기뻐하며 환호하는 가운데 임종의 고통과 기쁨의 중간 지점에서 침묵을 지키며 밤을 밝히고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을 조금이라도 앗아가지는 않았다. 물론 패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장차 패스트가 그것을 증명해줄 터였다. 그러나 기차가 기적 소리를 내며 끝없이 긴 철로를 지나가고 선박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를 누비는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몇 주일 앞당겨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다음 날이면 사람들의 마음이 가라앉고 이욕이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도시 전체가 부르르 떨고는 돌로 된 뿌리를 내리고 있던 그 어둡고 움직임 없는 밀폐된 장소를 벗어나 마침내 생존자들을 가득 태우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저녁 타루와 리우도 랑베르와 다른 사람들도 군중과 함께 걸어가면서 몸이 둥둥 떠다니는 느낌을 받았다. 한참 전에 대로를 벗어나 인적 없는 골목길에 접어들어 건문이 닫힌 창문들을 따라 걷고 있는데도 기쁨의 환성이 타루와 리우를 따라 계속 들려왔다. 그런데 피로 때문인지 그들은 그 건문들 뒤에서
아직 계속되고 있는 괴로움과 조금 떨어져 있는 거리들을 가득 메우고 있는 기쁨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다가오는 해방에는 웃음과 눈물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웅성대는 소리가 더 크고 즐겁게 울려 퍼지던 한순간 타루가 걸음을 멈추었다. 어두컴컴한 보도 위를 어떤 형체가 가볍게 달려가고 있었다. 고양이였다. 지난 봄 이후 처음 보는 녀석이었다. 고양이는 길 가운데에서 멈추고 잠시 망설이더니 한쪽 발을 핥고 그 발로 재빨리 오른쪽 귀를 긁적이고는 다시 소리 없이 달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타루는 미소를 지었다. 키 작은 그 노인도 기쁠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페스트가 알려지지 않은 자신의 소굴에서 소리 없이 나왔다가 다시 끼어 들어가기 위해 물러나는 그 순간에 도시에는 그 태각에 아연실색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었다. 타루의 수첩에 따르면 그 사람은 바로 코타르였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의 수첩은 통계 수치가 하락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상당히 이상해지고 있었다. 피곤해서 그런지 수첩의 글씨를 읽어내기가 어려워지고 그 주제에서 저 주제로 지나치게 자주 넘어갔다. 그의 수첩은 처음으로 객관성을 잃고 개인적인 판단들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코타르와 관련해 상당히 길게 서술하다가 고양이에게 가래침을 뱉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삽입되기도 했다. 타루는 전염병이 생기기 전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그 노인에 대해 여전히 깊은 관심을 보였다. 타루가 그 노인을 다시 보려고 애쓴 것을 보면 그에 대한 호의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 노인은 더 이상 그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 같았다. 1월 25일 저녁 이후 며칠 뒤부터는 타루는 그 좁은 길 한 구석에 서 있었다. 고양이들은 전과 다름없이 양지 바른 곳에서 몸을 녹였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되어도 노인의 집 건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며칠이 지나도록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타루는 노인이 무척 화가 났거나 아니면 죽었을 거라고 하면서 만약 화가 난 경우라면 노인은 자기는 옳은데 페스트가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죽은 경우라면 해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 노인도 혹시 성자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타루는 그 노인이 성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표지가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수첩에는 어쩌면 우리는 성스러움의 근사치까지만 갈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겸손하고 자비로운 악마주의로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적혀 있었다. 수첩에는 코타르에 관한 관찰과 함께 이런저런 사항들이 다양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 중에는 이제 회복기에 들어서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을 하고 있는 그랑에 관한 것들도 있었고, 나머지는 의사 리우의 어머니에 관한 것들이었다. 한 집에 살면서 타루가 리우의 어머니와 나눈 약간의 대화, 노부인의 태도와 미소, 페스트에 대한 그녀의 말 같은 것이 수첩에 자세히 적혀 있었다. 타루는 부인의 겸손한 태도, 모든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버릇, 조용한 거리로 난 창문을 특히 좋아해서 황혼이 방 안으로 가득 들어와 부인을 회색빛 광선 속에서 하나의 검은 그림자로 만들었다가 그 광선이 차차 짙어지면서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를 녹여버릴 때까지 몸을 바로 세우고 두 손을 편안하게 내려놓은 채 주의 깊은 시선으로 창문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갈 때 보이는 우아함. 타루에게 정확하게 드러내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부인의 행동이나 말에서 감지할 수 있는 선량함. 마지막으로 그녀가 생각하지 않고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처럼 말없이 어둠 속에 묻혀 있으면서도 그 어떤 광선에도 설령 페스트의 광선이라 할지라도 떳떳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타루의 글씨는 이상하게 쇠퇴의 징조를 보였다. 이어지는 몇 줄은 읽기 어려웠고 쇠퇴의 증거를 다시 보여주기라도 하듯 마지막 문장에는 처음으로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내 어머니도 그랬다. 나의 어머니의 겸손함을 좋아했고 나는 어머니의 겸손함을 좋아했고 어머니야말로 내가 항상 다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다. 8년이 지났지만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없다. 어머니는 자신을 평소보다 더 숨기셨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뒤돌아보았을 때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코타르에게로 돌아가 보자. 통계 수치가 줄어들기 시작한 후 코타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리우를 여러 번 찾아왔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매번 병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는 추세를 물어보곤 했다. 병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그 점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적어도 회의적이라고 공언하고 다녔다. 그러나 자꾸 되풀이해서 묻는 것을 보면 그다지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1월 중순에
리우는 상당히 낙관적인 대답을 해주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코타르는 기뻐하기는커녕 때에 따라 다르긴 해도 불쾌감을 드러내고 심지어 낙담하는 등 다양하게 반응했다. 그래서 그 후로는 통계 수치가 아무리 희망적이어도 승리를 장담하는 것은 섣부른 일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코타르가 지적했다. 그렇죠. 치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죠. 불확실성 때문에 모두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되네. 다시 할게요. 잠시만요. 광고 아니다. 발음이 안 돼. 아니에요. 광고는 14분 후에 시작됩니다. 다시 할게요. 웃지 마세요. 화이팅! 불확실성 때문에 모두 불안해했지만 코타르는 눈에 띄게 진정되었다. 코타르가 있는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는 리우의 의견을 널리 알리려고 애썼다. 사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승리에 대한 최초의 열기가 사라지자 도청의 발표를 듣고 흥분했던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의심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코타르는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다가도 지난번처럼 낙심하면서 타루에게 말했다. 그래요. 결국 시의 출입문이 열리고 말겠죠. 그러면 두겨보세요. 다들 나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을 테니까요. 1월 25일이 되자 그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애를 쓰더니 며칠 동안 사람들과 대놓고 싸움을 벌였다. 어쨌든 남들이 보기에 그는 세상과 담을 쌓고 하룻밤 사이에 고립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식당이나 극장에서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카페에서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다. 그렇다고 패스트가 유행하기 전에 모호하지만 절도 있는 생활로 돌아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자기 아파트에 틀어박힌 채 식사도 근처 식당에서 배달시켜 먹었다. 저녁에만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필요한 물건을 사서는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인적 없는 거리로 뛰어 들어갔다. 타루가 그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짧은 말 한두 마디 외에 다른 말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사교적으로 변해
페스트에 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을 늘어놓고 매번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저녁마다 군중과 함께 즐겁게 휩쓸려 다니기도 했다. 도청의 발표가 있던 날 코타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이틀 뒤에 타루가 그를 만났는데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코타르는 그에게 변두리 지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타루는 그날 유달리 피곤해서 좀 망설였다. 그렇지만 코타르가 고집을 부렸다. 그는 몹시 흥분한 듯 아무 몸짓이나 해가며 빠르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그는 타루에게 도청의 발표로 정말 페스트가 끝나는 거냐고 물었다. 타루는 행정당국이 발표했다고 해서 재앙이 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하지 못한 일만 생기지 않으면 병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대답했다.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렇겠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코타르가 말했다. 하기야 도에서도 시의 출입문을 개방하는 시점까지 2주일 동안 유예 기간을 둠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다고 타루가 일깨워 주었다. 참 잘했네요. 코타르가 여전히 우울하고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일의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도청에서 괜한 소리를 한 건지도 모르니까요. 타루는 그럴 수도 있지만 머지않아 실의 출입문이 열릴 테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거라고 말했다. 좋아요. 코타르가 말했다. 받아들이죠. 그런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극장에 새 필름이 들어오는 거죠. 타루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코타르는 웃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페스트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아무 변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또 모든 것이 전과 같이 즉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타루는 페스트가 도시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시민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는 욕망이 강할 거라고 말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을 테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모든 것을 잊을 수는 없으며 적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페스트는 흔적을 남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키 작은 연금 생활자는 자기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은 기관의 조직 자체가 변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 예를 들어 모든 기관이 전과 마찬가지로 행동할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다. 타루는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기관들은 전염병 중에 엉망이 되었으니 다시 시작하려면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또 새로운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러자면 어쨌든 기존의 기관들을 재조직할 필요성도
염두에 둬야 할 터였다. 아, 정말 그렇군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겠군요. 코타르가 말했다. 두 사람은 길을 걸어 코타르의 집 근처에 다다랐다. 코타르는 활기를 띠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기 위해 그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럼요, 타루가 말했다. 어쨌든 당신 일도 잘 해결되겠죠. 어떤 의미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들은 문 앞까지 가서 악수를 했다. 맞아요. 코타르는 점점 더 흥분하며 말했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출발한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때 어두운 복도에서 남자 2명이 불쑥 나타났다. 저 사람들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코타르가 말하는 것을 들을 시간도 없었다. 옷을 잘 차려입은 사복 형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코타르에게 코타르가 맞냐고 묻자 코타르는 둔한 신음소리 같은 것을 내더니 몸을 돌려 그들이나 타루가 어떻게 해볼 겨를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놀라움이 진정되자 타루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들은 신중하고 친절한 태도로 조사할 게 좀 있다고 말하고는 코타르가 사라진 쪽으로 서두르지 않고 가버렸다. 집에 돌아와 타루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곧이어 피로감을 언급했다. 그의 글씨가 그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었다. 덧붙여서 자기에게는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일이 많다는 것이 준비를 게을리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고는 과연 자신이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답 삼아 낮과 밤의 어떤 시각이 되면 인간은 비겁해지는데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그 시각뿐이라고 적어 놓았다. 타루의 수첩은 그렇게 끝나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 그러니까 시의 출입문들이 열리기 며칠 전, 의사 리오는 자기가 기다리던 전보가 와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며 정호의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그의 하루하루는 패스트가 절정이던 때 못지않게 기진맥진했지만 결정적인 해방을 기다리면서 그의 피로감은 말끔히 사라졌다. 이제 그는 희망을 품고 있었고 희망을 품게 된 것이 기뻤다.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고 항상 긴장하고 저항하며 살 수는 없는 법이다. 행복이란 투쟁을 위해 묶어놓았던 힘의 다발을 감정을 토로하며 풀어놓는 것이다. 기다리던 전보도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면 리우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새 출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수의실 앞을 지나갔다. 새로운 수의가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리우는 피논과 가난으로 파리해진 자기 얼굴을 그려보았다. 그렇다. 추상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리라. 그리고 운이 좋으면.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가 그를 맞으러 와서 타루 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긴 했는데 외출할 형편이 아니었고 막 자리에 다시 누웠다는 것이다. 리우의 어머니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아마 별거 아닐 겁니다. 아들이 말했다. 타루는 다리를 쭉 뻗고 대자로 누워 있었다. 묵직한 머리가 베개 속에 푹 파묻혀 있었고 두꺼운 이불 밑으로 두툼한 가슴이 뚜렷이 드러났다. 열이 있었고 두통 때문에 괴로워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증세로 보아 패스트 같다고 그가 리우에게 말했다. 광고 보고 오세요. 패스트 같다고 그가 리우에게 말했다. 아니,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진찰하고 나서 리우가 말했다. 그러나 타루는 갈증 때문에 괴로워했다. 복도에 나와 의사는 어머니에게 패스트 초기 같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와서 어쩜 이럴 수가 있니? 그러고는 곧 이어 말했다. 베르나르, 집에서 치료하자. 리우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저에겐 그럴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시의 출입문도 곧 개방되겠죠. 어머니만 안 계셨으면 누구보다 저 자신이 먼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베르나르, 그녀가 말했다. 나와 타루 둘 다 집에 있게 해주렴. 너도 알다시피 나는 예방주사를 맞은 지 얼마 안 되었잖니? 그건 타루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피곤해서 마지막 혈청주사를 맞는 것을 빼먹었을 수도 마지막 혈청주사를 맞는 것을 빼먹을 수도 있고 주의사항 몇 가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의사가 말했다. 리우는 서둘러 자기 진료실에 갔다가 방으로 돌아왔다. 타루가 보니 리우는 커다란 혈청 앰플을 들고 있었다. 아, 역시 그거군요. 타루가 말했다. 아니에요. 예방 삼아 하는 거예요. 타루는 대답 대신 말없이 팔을 내밀고는 자신이 다른 환자들에게 놓아주었던 그 주사를 오랫동안 맞았다. 오늘 저녁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리우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타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격리 수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리우? 페스트인지 확실치 않은걸요. 타루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혈청 주사를 놓아주면서 격리 지시를 내리지 않는 건 처음 보는군요. 리우가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와 내가 간호할게요. 여기가 더 나을 거예요. 타루가 입을 다물었다. 의사는 앰플을 정리하면서 환자가 무슨 말을 하면 돌아서려고 기다렸다. 결국은 그가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환자가 그를 보고 있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회색빛 눈은 평온했다. 리우가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가능하면 잠을 좀 자둬요. 곧 돌아올게요. 의사가 문 앞까지 갔을 때 그를 부르는 타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타루를 향해 돌아섰다. 그러나 타루는 말을 할지 말지 망설이는 것 같았다. 리우, 마침내 그가 말을 꺼냈다. 사실대로 다 말해주면 좋겠어요. 약속할게요. 타루는 미소를 지으며 두툼한 얼굴을 찡그렸다. 고마워요. 죽고 싶진 않으니 싸워야지요. 하지만 승산이 없으면 깨끗하게 죽고 싶어요. 리우는 몸을 숙여 그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아니요. 성자가 되려면 싸워야죠. 아니요. 성자가 되려면 살아야죠. 싸워보세요. 강추위는 낮 동안 좀 누그러졌다가 오후가 되자 이번에는 우박이 섞인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졌다. 황혼역에는 날씨가 좀 맑아진 반면 추위가 살을 애듯 심해졌다. 리우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외투도 벗지 않고 바로 친구 방에 들어갔다. 리우의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타루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열 때문에 허옇게 뜬 입술이 그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었다. 좀 어때요? 의사가 물었다. 타루는 침대 밖으로 드러낸 두툼한 어깨를 약간 으쓱해 보였다. 그가 말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싸움에서 질 것 같아요. 의사가 그에게로 몸을 굽혔다. 타는 듯 뜨거운 피부 아래로 림프절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가슴에서는 대장간의 풀무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타루는 이상하게 두 가지 증세를 다 보이고 있었다. 타루는 몸을 일으키면서 혈청의 효력이 온전히 나타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타루가 몇 마디 하려고 했지만 목구멍에서 뜨거운 열기가 파도처럼 솟구쳐 그의 그 말마저 삼켜버렸다. 저녁을 먹은 후 리우와 그의 어머니는 환자 곁에 와 앉았다. 타루에게 밤은 투쟁 속에서 시작되었고 새벽까지 페스트와 계속 힘겹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리우는 잘 알고 있었다. 타루의 어깨가 아무리 단단하고 가슴이 아무리 넓어도 그것이 그가 기댈 수 있는 최선의 무기는 아니었다. 조금 전 리우가 바늘로 뽑아낸 피, 그리고 영혼보다 더 내밀한 피 속에 있는 무엇, 과학으로도 밝힐 수 없는 그 무엇이 차라리 최선의 무기였다. 리우는 친구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몇 달 동안 실패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자신이 해보려고 하는 일, 가령 화농을 촉진시키거나 강심제를 주사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극을 받았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우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 우연이 반드시 작동해야 했다. 리우는 페스트의 예기치 않은 모습에 몹시 당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페스트는 자신을 퇴치하기 위해 사람들이 세워놓은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애를 쓰고 있었다. 그리하여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출현하기도 하고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여긴 곳에서 사라져버리기도 했다. 페스트는 사람들을 놀래주려고 또다시 애를 쓰고 있었다. 몸은 꼼짝하지 않으면서도 타루는 싸우고 있었다. 고통이 엄습해도 몸부림치지 않고 육중한 몸과 철저한 침묵만으로 싸우며 그는 밤새도록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방심할 수 없음을 나름대로 고백한 셈이었다. 리우는 그의 투쟁 결과를 오직 떴다 감았다 하는 친구의 눈을 통해 바짝 긴장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완되는 눈꺼풀을 통해 뭔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리우와 그의 어머니에게로 옮기는 시선 같은 것을 통해 더듬어 볼 수 있었다. 리우와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타루는 몹시 힘겹게 간신히 미소 지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루가 제발 살았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오, 푸봉님 어서오세요. 그러게요. 벌써 12시네요. 타루 힘내라, 타루 힘내라 하면서 내일은 페스트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무조건 페스트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귀여운 이모티콘이다. 갑자기 좋아지다가 타루가 갑자기 알아누우니까 너무 슬프네요. 여우 귀엽죠? 제 시청자분이 그려주셨어요. 부럽죠? 귀여운 여우입니다. 그럼 일단 페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